양명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8일입니다. 이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 이분은 아주 대단한 정세 분석가입니다. 이분이 지금 이재명의 공천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심법 공천이다. 관심법, 궁예가 써먹었던 관심법 공천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재명 체포안 관심법 공천이다. 이재명 체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관심법 공천, 그걸 중심으로 공천을 했다라는 무서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외에는 해석할 길이 없는 이 체포안 관심법, 이재명 체포안 관심법 공천. 네, 이거 한번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현종 논설위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이런 얘기. 지난 2000년부터 한 2년 동안 KBS가 방영해서 히트를 한 드라마가 있죠. 태조왕건입니다. 태조왕건에서 김영철이 연기한 소위 태봉왕 궁예가 한 말입니다.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이 얘기 말입니다. 내가 관심법으로 그대들의 마음을 읽었다 하면서 호통을 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미륵불을 자처했던 그 궁예는 관심법으로 신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싹 감았는데 누군가가 기침을 턱 하니까 이렇게 딱 말한 뒤 부활을 시켜가지고 기침한 사람을 아주 철퇴로 때렸습니다. 철퇴란 거 알죠? 둥그런 만화에 자주 나오죠. 거기다 그냥 이 목 같은 게 뾰족뾰족 나온 철퇴로 그냥 그대로 죽였습니다. 내리쳐 죽였습니다. 궁예 이 죽이는 방법은 철퇴를 내리는 것인데 이 방법 또한 아주 탁월합니다. 아주 야비하고 잔인무도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관심법은 불교의 마음 수련법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우선 들여다보고 성찰해서 본래 자신의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 좋은 선한 뜻으로 관심법이란 게 불교에서 자기 마음 수련법입니다. 그런데 이 폭군으로 변해간 궁예는 철원으로 천도한 뒤에 자기가 마치 신성적인 사람인 것처럼 신정적, 소위 자기가 신이다. 전체주의를 추구하면서 관심법으로 철권 통치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니까 왕비인 강씨마저도 관심법에 걸려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 누굴까요? 살아남은 유일한 방법은 고려 태조왕건처럼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걸 인정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공천됐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공천이 안 됐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공천 과정에서 도입된 것은 이재명의 신종관심법입니다. 바로 이게 등장한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읽고 설명하는 것은 이현종 논설위원의 소위 이번 공천에 대한 이재명 공천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재명 공천은 이재명을 체포하는 체포안, 그걸 갖다 관심법, 그런 차원에서 공천을 하는 이걸로 지금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비명행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명계가 공천에서 잇따라 탈락하니까 지난해 9월에 이재명 대표의 2차 체포동의안 표결이 결정적이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표결 결과 1차 때 부결된 것과는 달리 2차 때는 찬성이 149표입니다. 반대가 136표입니다. 기권이 6표입니다. 무효가 4표입니다. 그렇게 가결됐지 않습니까? 이 대표가 단식하면서 부결을 요청했지만 최소 29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물론 자기 원하는 대로 되긴 됐지만 이 표차가 168석이 갑자기 149석이 돼버렸고 기권이 나오고 무효표가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이가 놀랄 수밖에요.
이거 잘못하다 구속되겠다. 바로 이때 딱 관심법을 쓴 겁니다. 그다음부터 관심법입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지만 친명 사이트에서는 벌써부터 찬성표 찍은 사람들 명단이 쫙 나옵니다. 소위 살생부입니다. 문제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하위 20%에 속하는 의원 31명 중에 상당수가 당시에 가결표를 던졌다고 추정되는 비명계 의원에게 전 칼자루가 철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 문제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이런 31명 중 20%에 속하는 31명 중에 상당수 가결표를 던졌다고 추정되는 비명계 의원들이 전부 공천 학살을 당한 겁니다. 박용진, 윤영찬, 설훈, 송갑석, 김영주 의원 등이 이번에 하위 10에서 20%를 받았는데 공개했잖아요, 스스로가. 그런데 친명 핵심이자 인재영입위원회 간사인 김성환은 이렇게 얘기했죠. 작년 9월 말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우리 당에서 30분 정도가 가결표 던졌다. 10분 정도는 기권, 무효표를 던지지 않았나 라면서 이런 요소들이 평가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인재영입위원회 간사가 이 정도 친명 핵심입니다. 얘기할 정도면 그거는 100%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찬성표를 찍었는지도 모르면서 이제 관심법으로 추정해가지고 자기들이 공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바로 자인입니다. 그러니까 궁예가 다시 이재명가에 태어났은 겁니다. 궁예가 다시 환생을 했습니다. 모양새가. 그래서 그 궁예의 관심법으로 기침한 자들을 전부 철퇴를 내렸습니다. 이 철퇴 공천 바로 이재명 체포동의안 관심법 공천 바로 이겁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관심법. 이재명이가 딱 생각하는 궁예처럼 생각해서 누가 기침을 했는가? 딱 가서 철퇴로 그냥 그대로 죽여라. 이게 바로 이 체포한 관심법 공천. 아주 잘 표현된 이재명의 이번 관심법 공천입니다. 여기에는 문재인이 부탁하건 이해찬이가 부탁하든 가차 없다. 내려쳐라.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이해찬이가 뭐 필요하며 문재인이가 뭐 필요하냐 이거지. 내 관심법에 하면 문재인 이해찬까지도 치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네.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현종 논설위원의 그 글을 중심으로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 이번 공천 학살의 배경은 이재명 체포한 관심법 공천이다. 관심법으로 딱 봐서 이건 아니야. 기아를 갖다가 누가 판단하냐. 궁예가 판단하듯이 지금 태봉 궁예가 판단하듯이 이제는 이번 공천은 딱 마지막까지 가져오면 이재명이가 판단합니다. 철퇴다 하고 딱 기침소리 누가 냈지? X, Y, Z 이렇게 해가지고 철퇴를 내린 것입니다. 하위 20%.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